김한 박스를 열었을 뿐인데 온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친정에 돌아온 저는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건네준 낡은 김 박스 안에서 나온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20년 전 20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왔던 저는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 공장에서 일하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버텨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셨고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건넨 건 헌옷더미와 김 한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왜 저는 그 김 박스를 끌어안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친정 엄마는 왜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쏟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20년간의 비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베트남 며느리 흐엉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영하 5도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제 거친 손이 김더미를 향해 뻗어갔어요. 또 시작이구나.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입김은 하얗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지금 40. 정확히 20년째 똑같은 새벽,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김 한 장 한 장을 떼어내는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어요. 갈라지고 터진 손등에는 바닷물에 소금기가 스며들어 쓰렸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익숙해졌습니다. 흐엉, 거기 김 상자 더 가져와. 빨리빨리. 시어머니 김말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장 안을 찢었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칼날 같았어요. 네, 어머니.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무거운 김 상자를 들어올리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어요. 7300. 오늘로 정확히 7300일째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김 공장에서 일한 날들이죠. 그날 오후 3시,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84로 시작하는 베트남 국제번호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11살 여동생 미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 났어.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일을 전혀 못해. 손에 쥐고 있던 김이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주변 아주머니들이 힐끗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떻게 됐어? 얼마나 다쳤어? 의사가 앞으로 당분간 일 못한대.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 엄마는 매일 울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여동생 미의 흐느낌 사이로 남동생 투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 특유의 오토바이 소음과 닭 우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언니 언제 와? 아빠가 언니 보고 싶어 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공장 한 구석 박스 더미 뒤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미야, 언니가 꼭 갈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베트남에 가지 못했으니까요. 흐엉, 뭐해? 일 안 하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을 후려쳤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가겠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이었죠. 괜찮아, 우리 흐엉. 한국 가서 잘 살아. 우리는 걱정하지 마. 그때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 지금 그 아버지가 다치셨다니.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베트남 다녀오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알아? 김수학철이야. 1년 중 제일 바쁜 때라고. 20년을 김공장집 며느리로 살아놓고 아직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게다가 김장철까지 겹쳤는데 너 김장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빠지면 김장도 김작업도 다 꼬인다고.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뭔데? 20년 동안 우리 집이라면서 베트남 생각만 했구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며칠만이라도. 안 돼. 김 뜯는 사람 한 명 빠지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쯤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 놓고.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죠.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20살에 시집 와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일주일. 딱 일주일만. 그 이상은 안 돼. 정말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허락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친정 가는데 비싼 선물이 왜 필요해? 헌옷 수북한데 멀쩡한 옷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잖아. 그거 싸가지고 가.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다락방 구석에 쌓여있던 헌옷 더미였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심지어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 옷들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기만 박스면 충분하지. 시어머니가 내민 건 공장 창고에 쌓인 김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던 낡은 종이 박스였습니다. 테이프도 여러 번 덧붙여진 2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박스였어요. 20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어떻게 이런 걸 들고 가요? 그럼 가지 말든가. 내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헌옷 더미와 긴 박스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치심과 서러움이 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가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를 봐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짐을 싸는데 19살 아들 지민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설마 그거 들고 베트남 가는 거 아니죠? 고3인 딸 지안도 코웃음을 쳤어요. 창피해 죽겠네. 다행이다, 엄마 혼자 가는 거라. 남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공항 가는 길 택시 기사님마저 백미러로 제 짐을 흘끔거렸어요. 낡은 헌옷 보따리와 테이프 덕지덕지 붙은 긴 박스.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나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명품 가방을 든 다른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유독 눈에 띄었죠.
5시간의 비행 끝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이었어요. 뜨거운 열기와 함께 베트남 특유의 쌀국수 냄새, 오토바이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 멀리서 여동생 미와 남동생 투안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미는 훌쩍 커 있었고 투안은 여전히 여위어 보였죠. 언니, 보고 싶었어. 미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저도 꽉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런데 투안이 제 옆에 놓인 짐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니, 짐이 이게 다야? 네. 응. 다른 교민들은 큰 캐리어를 여러 개씩 끌고 나오는데 저는 헌옷 보따리 하나와 낡은 긴 박스 하나가 전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제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 뭐야? 20년 만에 귀국한다더니 짐이 저게 다래. 긴 박스? 설마 그게 선물이야? 베트남어로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와 투안도 어색하게 웃으며 짐을 들었죠. 괜찮아, 언니. 우리 빨리 가자. 고향 마을까지는 버스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 야자수, 물소들.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긴 박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걸로 뭘 어떻게 하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드디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흙길, 초가지붕 집들, 마을 어귀의 우물.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저 멀리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낡고 기울어진 집이었죠. 대문 앞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 제 목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도 달려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흐엉. 우리 딸.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계속 울었어요. 엄마 품은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지만 엄마의 몸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안에 누워 계셔. 많이 안 좋아지셨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나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20년 전 건강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허리를 펴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흐엉아. 왔구나. 아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빠. 이제야 왔어. 아니다.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빠가 다 알아. 오기만 해도 감사하지.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오고 있었어요. 흐엉 왔다면서. 20년 만에 온다고 했지? 한국에서 뭘 가져왔을까?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 대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게 큰 구경거리거든요. 교민이 고향에 오면 보통 큰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니까요. 투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선물 가져왔어. 잠깐만 기다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헌옷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헌옷이야? 20년 만에 와서 헌옷을 가져왔다고. 그리고 긴 박스를 꺼내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김 한 박스가 선물이라고. 한국 산다더니 별거 아니네. 박스도 저게 뭐야? 테이프 덕지덕지 붙은 거 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딸아. 내가 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엄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와 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에 온 미선이는 냉장고랑 세탁기도 사줬는데 말이야. 맞아. 그리고 현금도 몇천 달러씩 나눠줬잖아. 흐엉는 뭐. 20년 동안 뭐 한 거야?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김 박스를 꽉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말씀하셨어요. 됐어, 다들 가봐. 우리 딸 왔는데 조용히 좀 해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들이 너무나 따가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 놓인 김 박스를 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하필 이런 걸 주신 걸까? 20년 만에 친정에 오는데 왜 이렇게 모욕을 주신 걸까? 엄마가 옆에 누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흐엉아, 괜찮아. 엄마는 내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엄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을 거예요. 엄마도 창피했을 거예요.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순간 밖에서 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을 한국에서 산다면서 저게 뭐야? 남편이 돈을 안 주나 봐. 아니면 시집에서 구박받는 거지, 뭐.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어요.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줌마 몇 명이 또 찾아왔습니다. 흐엉아, 김 한 번 나눠줄 수 있어? 한국 김은 맛있다며.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아줌마들은 김 박스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박스가 왜 이래? 테이프가 몇 겹이야? 옛날 거 아냐? 곰팡이 안 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엄마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먹을 거니까 가보세요. 아줌마들은 수군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 가져와서.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딸아. 오늘 밤에 우리 조용히 열어보자. 엄마랑 둘이서. 그날 밤 9시 모두가 잠든 후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위를 들고 계셨어요. 흐엉아, 이제 열어보자. 엄마와 저는 김 박스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어두운 방이었죠. 엄마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테이프가 몇 겹이나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갈색 테이프여서 잘 떨어지지도 않았죠. 10분은 좋게 걸려서 겨우 박스를 열 수 있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자 김 냄새가 확 풍겼어요. 맨 위에는 김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뭐지? 엄마가 김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천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아기 옷이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빨래되고 정성스럽게 다려진 옷이었죠. 이건 지민이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네. 엄마가 아기 옷을 펼쳐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옷은 새 것처럼 하얗게 빛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다른 옷이 나왔습니다. 지안가 3살 때 입던 원피스였어요. 엄마가 손으로 수놓아준 토끼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지. 네. 20년 전에 엄마한테 보내드리려고 만들었던 건데. 계속해서 옷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옷들이었어요. 돌잔치 한복, 유치원 가방, 초등학교 운동화. 모두 깨끗하게 세탁되고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 사이사이에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펼쳤어요. 사랑하는 흐엉에게. 오늘로 내가 한국 간 지 100일째다. 매일 내 생각을 한다. 잘 지내고 있니? 아프진 않니? 그건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편지예요? 엄마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꺼내서 읽기 시작했죠. 흐엉아, 오늘 지민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내가 얼마나 기뻐할지 알 것 같아. 이 편지를 언젠가 내가 읽게 될 날이 올까? 500일째. 오늘은 내가 눈물 흘리는 걸 봤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구나. 하지만 딱딱하게 대하지 않으면 내가 이 힘든 시집살이를 버티지 못할까봐 두려웠어. 1000일째. 지안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 내가 매일 밤 한글을 가르친 덕분이지. 고맙다, 흐엉아.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나는 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1째, 3001째, 7301제까지.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온 매일매일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편지 밑에서 두툼한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흐엉아. 이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베트남 돈으로 바꿔놓은 수천만 동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봉투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나왔어요.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흐엉 씨명의 적금 통장. 잔액 3,500만 원. 흐엉 씨명의 적금 통장. 잔액 4,200만 원. 흐엉 씨명의 정기예금. 잔액 6,80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흐엉에게 20년간의 기록.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2005년 3월 15일. 오늘 흐엉이가 우리 집에 왔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낯선 땅에 왔다. 무서웠을 텐데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강한 아이다.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2005년 5월 1일. 오늘 흐엉에게 소리를 질렀다. 김을 제대로 못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2007년 10월 3일. 흐엉이가 또 친정에 돈을 보냈다.
이번 달 월급에서 20만 원을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보낸다. 그래서 내가 몰래 30만 원을 더 넣어뒀다. 흐엉명의 통장에 2010년 12월 25일. 오늘 흐엉가 물었다.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만 사도 되냐고. 나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몰래 시장에 가서 흐엉가 보던 목걸이를 샀다. 언젠가 줄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오늘 흐엉이가 베트남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2020년 6월 30일. 흐엉이가 우리 집에 온 지 15년이 됐다. 나는 단 한 번도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한다. 이 아이가 행복하길. 매 페이지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어요. 2025년 11월 20일. 오늘 흐엉이가 무릎 꿇고 빌었다. 아버지가 다쳐서 베트남에 가게 해달라고. 나는 차갑게 거절했다. 하지만 사실은 나도 이날만을 기다렸다. 20년 동안 흐엉는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다. 내 탓이다. 내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다. 이 박스 안에 20년간 내가 모아둔 것들을 다 넣었다. 흐엉이가 벌어온 돈, 내가 몰래 저축해둔 돈, 흐엉이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옷들, 내가 매일 쓴 편지들. 흐엉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우리 집의 진짜 딸이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그만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흐엉아, 시어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니?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 준호였죠. 여보세요? 흐엉,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당장 들어와야 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의사가 위독하다고 해. 빨리 와. 엄마가 내 얘기만 하셔. 저는 통장과 편지를 움켜쥔 채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나 다시 가봐야 해. 그래, 딸아. 어서 가.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보구나. 그날 밤 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새벽 첫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제발 무사하시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제발 괜찮으시길. 중환자실 앞에 남편 준호와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 알아요? 뭐라고? 엄마가 베트남 간다고 해서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지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베트남 생각만 해. 우리보다 베트남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 준호는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안에 계셔. 들어가 봐.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산소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왔구나, 흐엉아. 목소리가 멀쩡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힘차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위독하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나 안 아파. 거짓말이었어. 네.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박스. 열어봤니? 네. 열어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니? 편지요. 통장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든 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날은 아이처럼 울고 계셨어요. 흐엉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나는 너한테 너무 못됐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지. 그게 한으로 남았어.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어요. 사실은 나도 베트남 사람이었어.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1968년. 내 나이 6살 때였어. 베트남 전쟁 한가운데였지. 우리 마을에 폭격이 떨어졌고 나는 부모님을 잃었어. 어머니. 그때 한국군 부대가 우리 마을을 지나갔어. 나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국군 아저씨 한 분이 날 업고 갔지. 그리고 한 베트남 가정에 나를 맡겼어. 그 집이 바로 내 친정 마을이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나를 숨겨주셨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밥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자기 딸처럼 키워주셨지.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한국으로 입양됐어. 그리고 자라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지. 하지만 평생 베트남 그 마을을 잊을 수가 없었어.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그러다가 내가 온 거야. 준호가 베트남 처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 하지만 내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 내 출신지가 바로 그 마을이었으니까.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조사를 해봤어. 그리고 알게 됐지. 내 외할머니가 바로 날 구해주신 그분이라는 걸. 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게 잘해줘야 한다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야.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내가 벌어온 돈을 몰래 모아뒀어. 내 명의로 적금도 들고 예금도 했지. 20년 동안 한 푼도 빼지 않고 모았어. 1억 5천만 원.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어머니. 저는 그리고 매일 편지를 썼어.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지만 창피해서 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냥 박스에 넣어뒀어. 언젠가 내가 베트남 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주려고.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흐엉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2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 집을 지켜줬잖아. 지민이랑 지안도 내가 키웠고 김 공장도 내가 있어서 돌아갔어.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준호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흐엉, 미안해. 나는 20년 동안 내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어. 용서해줘. 지민이와 지안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 베트남 말투 창피하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엄마 요리 맛없다고 했던 것도 미안해요. 사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가족은 중환자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우리 다 같이 베트남 가자. 내 친정 식구들한테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내 외할머니 산소에도 가야 해. 내 은인이시니까. 정말요, 어머니? 그럼. 이번에는 내가 선물 제대로 준비할 거야. 냉장고도 사드리고 세탁기도 사드리고 집도 고쳐드려야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본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아프지 않으셨어요. 저를 빨리 한국으로 부르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흐엉아, 앞으로는 내가 반말할게. 딸한테 존댓말하는 게 이상하잖아. 네. 어머니. 아니, 엄마라고 불러. 넌 내 딸이야. 엄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큰 캐리어 5개, 큰 박스들이 가득했죠. 엄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 이제는 엄마가 된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많긴 뭐가 많아. 이것도 부족해.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에 드릴 꽃도 사야 하고. 지안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베트남어 배워갈 거예요. 미 이모랑 투안 삼촌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가르쳐 줄게. 남편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흐엉, 고마워. 20년 동안 고생한 거. 평생 갚을게. 당신도 고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 아니, 엄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흐엉아, 나 무섭다. 엄마도 무서우세요? 응. 50년 만에 가는 거니까. 내가 구출받았던 그 마을에. 내 외할머니가 날 숨겨주셨던 그 집에. 엄마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구나.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자 친정 식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미, 투안.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저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흐엉. 왔구나. 엄마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를 보더니 두 손으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베트남어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따이. 꺼먼. 50년 만에 하는 베트남어였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하셨어요. 제발. 어머니 산소 좀 안내해 주세요. 제 은인이십니다. 친정엄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모두도 울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산소는 마을 뒷산에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니, 늦게 왔습니다. 50년이나 걸렸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기억해요. 어머니가 제 손잡고 자장가 불러주시던 거. 어머니가 마지막 쌀밥을 저한테 주시던 거.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흐엉아, 내 외할머니가 날 살려주셨어.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을 살려줬어. 이게 인연이구나. 이게 운명이야. 네, 엄마.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냉장고, 세탁기, TV가 트럭으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집 수리 자재들도 가득 실려왔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친정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50년 동안 드리지 못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작년에 저를 비웃던 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이 이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별이 쏟아질 무렵,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가 마당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그때 저를 왜 숨겨주셨어요?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친정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도 그 나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가정도 꾸렸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당신 손녀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이게 다 인연이에요.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오셨습니다. 저도 그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어요. 50년을 이어온 인연, 20년을 이어온 사랑이 그렇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친정 식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곧 또 와. 미가 소리쳤어요. 투안도 손을 흔들었죠.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년에 꼭 올게. 모두 한국에도 놀러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트남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곁에는 진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옆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셨어요. 흐엉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20년. 7,300일의 고통과 인내. 하지만 그 끝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흐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사랑이 차가운 말과 냉정한 태도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매일 흐엉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죠. 그리고 흐엉은 20년 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그 사랑에 답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고아였던 시어머니와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흐엉.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운명적인 인연은 결국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꽃피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감정 표현이 서툰 가족이 계시지 않나요? 차갑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깊은 사랑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오늘 하루 그분께 작은 관심이라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